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미국 로봇 주식 시리즈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세 번째 알아보는 미국 주식인 노티커스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상에 보이시는 지금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딱 보자마자 지금 물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바다 관련된 이런 해양 로봇을 만드는 회사다라는 걸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자세히 알아볼 텐데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시작 이후에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번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드디어 주말 사이에 제가 보니까 구독자가 1030명이 돼 있더라고요. 앞자리가 바뀌니까 좀 감회가 확실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바람은 최소한 여러분들 주식이 10배 넘게 이렇게 올라가게끔 도움을 드리는 그런 채널이 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네 말 들으면 다 10배 가냐,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주식 수익이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 구독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쭉 같이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더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렸고요. 오늘 알아보는 노티커스 로보틱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티커스는 지금 현재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26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변동폭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따 차트를 볼 텐데 여기 보시면 52주 최고가가 올해 1월에 기록했었던 17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최저는 0.82달러입니다. 자, 여기만 해도 변동폭이 상당히 큰데 역사적인 최고점을 보면요, 300달러가 넘었었던 주식이 0.82달러, 82센트죠. 센트까지 갔다가 지금 2.26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211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미국 주식을 여러 종목을 조사를 해봤지만 이렇게 시총 규모가 작은 거는 처음 분석을 해봅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고요. 기업 개요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는 걸 간단히 보면 일단 해양 로봇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회사 이름이 이 노티커스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는 뭐 당연히 로봇 회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노티커스 하면 여러분들 혹시 저와 비슷한 세대이신 분들은 과거에 이 노티카라고 하는 의류 브랜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물론 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티커스라는 말이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먼저 생각이 났는데 일단 이 노티커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해양 로봇을 만드는 회사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율 소프트웨어 및 해양 산업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자, 제품 플랫폼으로 툴킷 그리고 아쿠아너트, 하이드로너트,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홈페이지 통해서 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나스닥에 상장된 날짜가 2021년 8월 4일이고요. 상장된 주식수가 640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가 적은가라고 좀 살펴보니까 위에 나와 있었죠, 아까. 자, 여기 보시면 36대 1로 액면 병합이 한번 작년 7월 23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수는 병합이 됐기 때문에 더 줄어들었던 거죠. 자, 그리고 주주 구성을 보면 뭐 여러 투자 회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현재 CEO입니다. 원래 이분이 설립자는 아닌데 CEO가 한번 바뀐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CEO로 부임해 있고, 이분이 1.13%, 72,478주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자, 나머지는 뭐 캐피탈 내지는 투자 회사들이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고요. 재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재물을 보면 일단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달러 기준인데 좀 헷갈리니까 제가 원화로 한번 변환을 해서 보면, 자, 2022년 매출이 166억 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96억 원으로 매출이 갑자기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판매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것을 우리가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자,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입니다. 1분기 6억 7천,
그리고 2분기에 7억 3천, 3분기에 5억 4천 정도 매출이 나왔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거는 매출 총 이익률이죠. 자,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그다지 매출 실적은 긍정적이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판매 관리비, 연구개발비, 자, 이런 비용 지출을 보면 분기당 50억 정도가 꾸준하게 이렇게 발생하는 걸 봤을 때, 그래서 4분기 동안 분기마다 50억씩 이렇게 판매 관리비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연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200억 정도 판매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차대조표를 들어가 보면 이제 현금성 자산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달러 기준으로 보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290만 달러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원화 단위로 환산하면 한 42억 정도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42억 정도 현금이 남았는데 분기당 50억 정도 판매 관리비가 나간다라는 걸 봤을 때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금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조금 잠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금 흐름표를 보면 지금 연간 기준으로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2023년이죠, 이게. 네,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매년 300억 정도 이렇게 지출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분기로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작년 3분기까지만 봤을 때도 290억 정도 지금 현금이 계속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300억이 넘게 24년에 발생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년 거의 한 300억에서 350억 사이가 계속 비용이 계속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자, 이런 적자 구조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어떤 회사인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홈페이지인데 주요 플랫폼이 지금 아쿠아넛이라고 하는 이런 해양 탐사 로봇이죠. 그리고 하이드로넛은 선원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뭐 선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요게 하이드로넛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고요. 올림픽 암이라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 암은 암이기 때문에 로봇 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툴킷은 일단 이 툴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좀 번역을 해볼게요. AI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이 툴킷을 제공해주는 매출도 실질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양 로봇 생태계에서 매출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해양 로봇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양 경제가 연간 2조 5천억 달러 시장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고, 풍력시장, 해상 풍력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 이거는 뭐 물론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신재생이 뭐 긍정적인 전망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먼 미래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라면 우리가 이거는 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해양 자원이 또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희토류, 해양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채굴이라든지 탐사를 할 수 있는 로봇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용산업군을 보면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풍력, 해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그리고 해저 채굴, 수산 양식, 그리고 석유가스,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석유가스입니다. 이거는 트럼프 정부와도 밀접하게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로 활용이 될 수 있고,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그리고 뭐 원유를 채굴하기 위해서 석유가스 기업들이 배설해 놓은 여러 가지 뭐 파이프 배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보수가 필요할 때,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할 때 이런 해양 탐사 로봇들이 가서 직접 이 로봇 팔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산업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프닝 때 살펴봤던 이 홈페이지의 영상을 보시면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면 로봇팔이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수중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툴킷을 제공을 해준다. 자, 이런 소프트웨어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해양 관련된 산업에 적용이 되는 해양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주요한 뉴스를 또 살펴보면서 자,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그리고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뉴스들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게 자, 이 자극적인 뉴스였어요. 나스닥 상장 폐지.
자, 우리가 저번에 그 리치테크 로보틱스도 이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라는 뉴스를 먼저 첫 번째로 보고 시작을 했는데, 자, 이 노티커스도 마찬가지로 작년 8월 20일에 이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해당 사유를 좀 봤는데 지금 보시면 작년 8월 14일에 나스닥의 상장 자격 부서로부터 직원 결정서를 받았다. 그래서 최소 시장 가치 요건을 다시 준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밝혔다라고 하는데, 이 최소 시장 가치 요건이라는 게 이게 뭐 시총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3,500만 달러라고 하면 대략 400억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살펴봤을 때 211억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더 오히려 시총이 낮았겠죠. 최소한 3,500만 달러, 대략 한 400억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 요 요건을 충족을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노티커스 로보틱스가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청문위원회에 청문회를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모든 정지 또는 상장 폐지 조치를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연장 기간을 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 청문회를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라고 다음 뉴스를 살펴보면 나스닥 규정 준수 연장이 허가되었다라는 뉴스가 바로 다음 달 9월 20일에 나왔었습니다. 과거 뉴스죠. 이미 지나간 내용이긴 한데,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스닥에서 연장을 허가받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자, 나스닥 히어링 패널에서 제시된 전략 계획에 따라 규정 준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자, 지금 12월 31일까지 연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지났잖아요. 자, 올해 25년 지금 언제입니까? 영상을 찍고 있는 제 시점으로 보면 1월 20일입니다. 이미 지났는데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되지 않았어요.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해소된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요거 좀 빨간색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스닥 히어링 패널에서 제시된 전략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규정 준수 내용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 준수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 가치를 끌어올려야겠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좋을 거고, 실적이 개선이 돼야 될 거고요. 부채를 개선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 지금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키트가 이 노티커스 로보틱스의 티커입니다. 자, 키트가 28% 폭락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내부자 매각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내부자 매각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살펴보니까, 자, 여기에 나옵니다. 이 CEO인 이 존 깁슨이라는 분이 1월 6일에 주당 6.03달러에 3,190주를 매각했다. 자, 요거 최고 경영자가 매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더군다나 아까 살펴봤지만 상장 폐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 자, 여기에 주가가 갑자기 막 고공상승하니까 CEO가 자신의 일부 주식을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거는 당연히 악재죠. 그렇기 때문에 28% 정도 빠졌다라는 내용인데, 이따가 차트를 보겠지만 잠깐 볼까요? 1월 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보시면 이날이죠. 단기간 최근에 최고점을 찍었었던 장중 91.25%까지 상승했었던 7.3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시가가 6.03달러인데 시가에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CEO가 시가에 3,190주를 매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존 깁슨, 자, 요 분이 어떤 분인지 잠깐 얼굴을 좀 보여드리면, 자, 요 분입니다. 존 깁슨 요 분이 3,190주를 팔았다. 시가에 오르자마자 던졌다라는 내용으로 좀 빠졌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내용은, 자, 최근에 3,300만 달러 규모의 부채 자본 전환 계약이 시장 참여자들의 주주 지분의 잠재적 희석에 적응함에 따라 매각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게 뭐 단어를 좀 어렵게 설명해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게 기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맞지만, 아까 상장 폐지 사유에 있어서 나스닥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자, 그러한 단점도 있는 반면에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줄어들게 됩니다. 요 3,300만 달러에 대한 부채가 주식으로 전환됨으로써 회계 장부에서는 부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회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상장 폐지 사유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 효과로 좀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내용이 요 뉴스에 나왔던 거고요. 자,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자, 우리가 아까 재무를 확인했을 때 여기서 확인을 했었죠. 네, 3분기 실적까지 우리가 이미 나왔던 걸 확인했는데 자,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내용 뭐가 있었을까? 자, 아쿠아넛 마크2가 첫 상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운영 비용이 전년 대비 390만 달러 감소했다. 그리고 초기 고객으로부터 추가 4분기 작업을 확보를 했다는 내용과 또 2천만 달러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라는 내용 여기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액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80만 달러였는데 이게 290만 달러로 현금 보유액이 늘었다. 아까 확인했었죠? 우리 현금 보유액 여기 대차 대조표상에 달러로 보면 자, 여기 확인했지 않습니까? 290만 달러로 늘었던 거 우리가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은 매출 실적을 봤더니 매출이 전년 대비 원래 160만 달러가 나왔는데 40만 달러로 줄어들었고요. 순손실도 114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상장 규정 준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과 차량 3호 조립이 2025년까지 연기되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분기별 매출은 2024년 2분기에 0.500만 달러, 50만 달러죠. 여기에서 또 감소했다라는 내용이 자, 작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 보시면 글로벌 초대형 석유 가스 고객과 아쿠아넛 마크2 평가 계약 완료. 이거 아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펴봤던 내용으로 봤던 내용이죠. 네, 석유 가스 회사와의 평가 계약 완료는 이 노티커스의 중요한 이정표지만 재정적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평가 계약에 대한 계약 금액이라든지 자, 이런 게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쿠아넛 마크2라고 하는 자, 이 제품에 대해서 검사 기능을 성공적으로 시연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뉴스는 작년 12월 4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노티커스 로보틱스가 시트래피드라고 하는 회사와 ROV 기능을 향상시킨다라는 내용인데 이 ROV가요. 여기 보시면 원격 조종 잠수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ROV를 생산을 하는 업체가 시트래피드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툴킷을 제공해줬다. 여기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고 테스트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회사 관련된 매출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죠. 툴킷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시트래피드는 인증 및 풀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의 시설, 인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찌 보면 경쟁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ROV 제조 회사들의 이런 툴킷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로봇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네, 그리고 이 뉴스는 2024년 11월 6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노티커스가 멕시코만에서 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유 기업이죠. 자, 쉘을 위한 자유령, 고정줄 없는 조사를 완료했다. 뭐 고정줄이 없다라는 거는 무인 잠수정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아쿠아넛이죠. 아쿠아넛이 대기업 쉘을 위해서 멕시코만 조사의 초기 범위를 완료했다. 고정줄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무인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하는 요 아쿠아넛을 통해서 요 조사 작업을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해당 테스트는 최대 1000m 깊이에서 고정 장치 없이 자율적으로 완료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자격 시험을 완료한 후 지난달 주력 수중 잠수정인 아쿠아넛 마크2의 상업적 운영을 시작한다라고 발표했다라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존 깁슨 요 CEO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상업적 운영으로의 회사의 중요한 전환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심해 환경의 활성 필드에서 테더 없이 실행 가능한 이 테더가 아까 그 조정줄인가요? 뭐 그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제품을 성공적으로 시연했다. 이와 유사한 시연을 바탕으로 2025년 상업적 작업을 위한 파이프라인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런 다양한 관련된 파트너십이나 해양 관련 기업들과의 이런 매출 내용들은 사실 기존에도 쭉 살펴보면 2021년부터 조금씩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뉴스만 제가 몇 가지 좀 가져와 봤고요. 뉴스나 요 정도로만 좀 체크를 해보고 차트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노티커스 로보틱스가 그 상장했던 그때 시점을 보시면요. 역사적인 최고점이 325달러였어요. 325달러였던 게 1달러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와서 그나마 오른 게 여기 보시면 2.26달러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자,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마이너스 99.31%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계산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건데, 매물대도 보시면 현재 매물대가 대부분 다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러한 지금 흐름을 보였던 주식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현 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무렵부터 이제 나스닥 상장 폐지가 되느냐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잠깐 이렇게 소폭 올라가는 시점들이 있었긴 했지만 계속 주가는 1달러 이하까지, 여기 최저 보시면 0.82달러까지 떨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20일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되기 전에 1달러 이하였던 주식이 지금 최근에 7달러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기서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2.26달러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최근 시점 차트로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최근의 흐름이죠.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은 거래량이 최근에 터졌던 게 이날이죠. 자, 1월 3일. 자,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로봇 시리즈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CES에 나와서 자신들의 코스모스 플랫폼을 소개를 하면서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고공상승했었고, 노티커스 로보틱스도 이날 하루만 236% 상승했었던 이런 놀라운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날 이후로 한 번 더 올랐죠. 그래서 7.3달러까지 갔었는데, 자, 이날 시가로 CEO는 던졌고요. 던진 이후로 내부자 매각 뉴스로 주가는 다시 급락했습니다. 오르기 전 시점까지 다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요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날 한번 볼까요? 1월 15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이때 보시면 시가가 얼마였습니까? 2.2달러였어요. 2.2달러에서 시작을 했는데 72%까지 올랐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죠. 종가 보시면 조금 빠지긴 했는데 56.23% 상승했습니다. 정리되시나요? 자, 2.2달러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고가는 우리가 제끼더라도 종가는 3.09달러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요 내용 잘 기억해 보세요. 2.2에서 시작해서 3.09로 끝났다. 자, 그러면 그 다음날 한번 볼까요? 그 다음날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종가는 28%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아까 상승했던 건 몇 프로 상승했죠? 56% 상승했죠? 빠진 건 28%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첫날은 56%가 상승했고 둘째 날은 28%가 빠졌으면 절반밖에 안 빠진 건데, 그러면 내가 수익을 봤던 요 상승분에서 손해가 절반 정도만 될 거다라고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다음날 28% 빠진 날 종가 이 가격을 보시면 2.2달러입니다. 이제 좀 실감이 되시죠? 자, 이날 시작했던 시가가 2.2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달러에 시작을 했던 게 56% 상승을 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다음날 바로 마이너스 28%가 빠졌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 수익이 빠졌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니 웬걸 다시 원점이 돼 있는 겁니다. 가격이. 자, 여러분들 주식이 여러분들이 그냥 수치만을 봤을 때 와, 이게 하루에 56% 오르고 빠진 건 28%밖에 안 빠졌으니까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이 고점에서 한번 물리면 답이 없어요.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또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루 만에 100%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50%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100% 수익이었는데 50% 빠졌기 때문에 내 수익은 절반밖에 줄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시면 다시 원점으로 와 있거나 심지어는 여기서 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변동성을 보인다라는 거 이미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사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자 비중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되고
초반에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회사는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완전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노후 자금 아니면 뭐 전세 자금이라든지 어떤 자녀의 어떤 투자를 위해서 미국 주식을 사주겠다라는 종목으로 노티커스 로보틱스, 뭐 아베 로보틱스,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신다라고 하시면 그런 변동성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멘탈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겁만 드리는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루 만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규모, 특히나 시총이 211억밖에 안 되는 이런 주식들을 접근할 때는 정말 없어도 되는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만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금액이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기술적 분석이 참 의미는 없다만 이게 어디까지 빠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나마 최근 거래일들을 보면 요 2달러 선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한 호재와 또 관련된 매출 실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다만 조금 더 부정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근시일로 땡겨 보면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60이 넘네요. 한 64% 정도가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갇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뭡니까? 이분들은 물려 계신 분들이죠.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저는 단타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장성 있는 종목이든 가치주 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타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루만 해도 230%가 뭐 오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한번 타점을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보시면 크게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투자가 잘못됐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제 채널이 크게 도움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참고가 되실 만한 코멘트밖에 좀 드릴 수 없다라는 거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이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아마 미국 시장이 진행이 되지 않겠지만 화요일에 어떤 변수로 시장은 해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변동성을 잘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뭐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빠졌을 때 너무 가슴이 좀 시리시겠지만 매수로 좀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좀 빠졌을 때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좀 접근 전략도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불나방처럼 막 상승했을 때 붙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양봉에 따라 붙는 전략보다는 빠졌을 때, 이렇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빠졌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을 가지신 분들은 그럴 때 조금 담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차트 분석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브로보틱스 과거에 한번 다뤄봤었고요. 서브로보틱스가 사실 로봇 관련주 중에는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아브로보틱스는 최근에 좀 조정을 가져가는 흐름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12%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치테크 로보틱스 지금 보시면 아브로보틱스보다는 그래도 좀 반등을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알아볼 종목은 아이로봇이죠. 아이로봇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다음에 또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스레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 영상은 매수매도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로봇 주식을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의 결정과 선택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아이로봇을 통해서 이제 미국 로봇 주식은 제가 이제 1단락을 짓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뤄봤었던 로봇 주식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좀 가장 좋은 주식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코멘트도 짤막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섬이 남윤택이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독자 10,000명을 목표로 이제 1000명을 돌파한 시점에서 더 열심히 달려갈 것을 여러분들 앞에 다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한 주 되시고 감기 조심하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